사회 1페이지 하겠습니다. 사회 1페이지 보시면 1페이지는 제가 별표를 표시했을 때 2015는 물론 안 나왔겠죠. 근데 이제 2015를 표시했냐면 2009나 이전 교육과정에 잘 나왔던 게 뭐 할까요? 다시 쓰면 잘 나오겠죠. 그럼 왼쪽에 제가 1번, 2번은 목표고 3, 4번은 뭡니까? 평가의 방향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럼 제가 왜 목표하고 평가를 같이 했냐면 혹시 사회과의 평가의 원칙에 보면 사회과의 평가는 어떤 특징이 있다라는 거 기억납니까? 사회과의 평가는 목표 내용 교수학습 방법과의 무엇? 일관성이야. 그래서 옆에다 딱 정해놔야 돼. 평가는 제일 먼저 목표 있잖아. 목표. 그럼 뭐가 나와야 돼? 내용, 방법, 그 다음에 평가의 일관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여기서는 목감을 제시했고 목표하고 방법, 평가를 제시했겠죠. 그럼 그 뒤에 이제 뭐 나오냐면 내용이나 무엇, 방법 쪽에 있으면 나오겠죠. 그럼 목표와 평가가 어떤 식으로 일관성이 있냐 봅시다. 직접 2015 개정 목표 있습니까? 가나 다라를 묶어 보십시오. 묶어서 지식이야. 지식. 가나다는 뭐다? 지식. 그럼 마가 뭐가 될까? 기능 능력입니다. 바가요? 가치 태도. 자, 별표가 3개 되어 있습니까? 그 3개의 별표는 다 마를 물어보는 겁니다. 기능 능력. 지금 그러면 자, 목표하고 평가는 일관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 밑에 평가 있습니까? 평가에 6번, 7번, 8번 뭐야? 지식, 기능, 가치대로 되어 있습니까? 그럼 이제 위에 가나 다라 보면 가를 보십시오. 사회의 여러 현상과 특성을 그 사회의 지리, 역사, 정치, 경제, 사회 제도와 관련지어 이해한다는 거 있습니까? 방금 우리 지리, 역사, 정치, 경제, 사회에서 역사를 제외하고 한 번씩 봤어요? 안 봤어요? 봤었죠? 나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지표, 공간의 밑줄. 그 다음에 자연환경, 인문환경의 밑줄. 그 밑에 인간생활의 다양성의 밑줄. 그 다음에 지역, 국가, 세계 수준의 밑줄. 그러면 방금 봤던 거 이해돼요? 안 돼요? 우리 교육과정. 3, 4, 5, 6 자연, 인문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다는 역사적 전통과 문화의 무엇? 특수성입니다. 역사야. 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되어 있습니까? 원리를 이해를 바탕으로 현대사회의 성격 및 문제를 파악하고, 자, 마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사회 현상과 문제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어떤 게 중요하다? 정보 획득, 분석, 조직, 활용, 그 다음에 탐구, 의사결정, 사회, 참여력 있습니까?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입니다. 특히 문제의 90%는 탐구와 의사결정력인데 최근에 사회 참여력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개인과 사회의 민주적 운영, 당면 문제 관심 가지고 국가 세계 발전에 이바지하는 태도. 그럼 이제 평가해 보면 자, 지식이야. 선생님, 목표에서는 마가 시험에 많이 나왔죠. 평가에서는 지식이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적 지식, 그 다음에 무엇? 개념, 원리, 일반화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개념, 일반화야. 사실, 개념, 일반화. 그래서 지형과 생활 양식 두 개의 관련성을 제시하는 건 뭘까요? 일반화죠. 지형은 뭐냐? 생활 양식은 이건 뭘까? 개념이죠. 농촌의 생활 모습을 사진 찍어놓은 게 뭘까? 사실이죠. 기능에는 선생님들 정보 획득, 활용, 탐구, 의사결정, 집단 참여 맞습니까?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목표에 없는데 여기 하나 들어가 있지. 비판적 사고 기능 있잖아요. 비판적 사고 기능. 중요해. 자, 2015를 보세요. 2015. 비판 중요해. 그럼 사회 쌤들 비판적 사고를 물을 때 우리 토론한 장면 중에 물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가치 태도는 국가 사회의 개인적 요구에 비추어 국가 사회적 요구에 비추어서 무슨 가치? 바람직한 가치야. 개인적 요구에 비추어서 합리적 가치의 내면화의 정도, 분석, 평가, 공감, 친사의 행동 능력 등을 중시하고 있더라. 그래서 6번, 7번이 훨씬 더 중요한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목표하고 평가의 일관성은 봤죠? 2009는 읽어보십시오. 각자 비교해보면서. 그 다음에 5번. 5번은 당연히 별표가 없기 맞죠? 왜? 교과
역량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선생님 그러면 그 밑에 그 표 보실래요? 총론에 뭐가 나올까? 핵심 역량 나오겠죠. 사회과의 바탕으로 교과 역량이야. 이건 무엇으로 구체화 됩니까? 기능 요소. 기능 요소 어디에 있을까? 내용 체계표야. 이 기능의 내용 요소 이제 기능 요소는 사회과의 성취 기준으로 이제 가겠죠. 조사, 분석, 참여, 토론, 비평, 의사결정, 구분, 존중, 탐구, 추론, 비교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럼 그 위에 민주시민으로 갖춰야 될 필요한 교과 역량으로 뭐가 있습니까? 자, 창의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 및 의사결정, 그 다음에 의사소통, 협업, 정보 활용이 있습니까? 일단 선생님 비판적 사고력 굉장히 2015에서 강조한 건 맞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좀 전에 성취 기준 파트를 봤을 때 2009에서 굉장히 강조한 거 2015에서 정보 활용 있습니까? 정보 수집, 해석, 활용, 창조라고 있어요, 없어요? 특히 해석 부분에서 뭐 중요합니까? 도해력과 관련지역 공간적 중요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교육과정에 변화하면서 강조된 것들이고 꾸준히 사회과에서 강조한 의사 결정력인데 앞에 봐봐. 문제 해결력 및 의사 결정력이죠. 그러니까 애매한 게 문제 해결력과 의사 결정 개념이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2015에서는 그냥 및 의사 결정력이죠. 같이 묶어놨어요. 얘들을 보면.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합리적 결정하는 거 있습니까? 그것은 문제 해결학습이든 의사결정학습이든 뭐가 필요해요? 의사결정력 맞죠? 이걸 통해 문제를 뭐 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쓰면 그 말이야. 그럼 그럼 이제 봐. 여기에 구체적으로 쓰면 탐구력이라는 말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들어있죠. 그러면 우리가 꾸준히 강조하는 그 목표의 기능의 의사결정 나와 있었죠. 보이시죠? 꾸준히 강조되어 있는. 그 다음에 목표의 기능에 정보 획득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었어? 정보 획득 분석 나와 있었잖아요. 같이 쌤 이렇게 연관지어서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창의적 사고력 있습니까? 쌤 그럼 이게 있습니다. 창의적 사고력이라는 의사결정력 있죠? 이거는 다 나중에 이 부분들은 다 결국은 쌤 1페이지에 나온 이 모든 것들은요. 사회과에 뭐가 연관지을 수 있을까? 교수학습 모형이야. 교수학습 모형에 이것들을 길러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말이냐면 자 교수학습 모형 파트 한번 가볼까요? 사회과에서 9페이지 가보십시오. 선생님 9페이지 의사결정학습 모형 있습니까? 선생님 거기에 보시면 대안개발에 가능한 대안개발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어떤 사고력이야? 새롭고 가치 있는 아이디어를 생성해야 되겠지? 창의적 사고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선생님 그 다음에 최종 결정에서 최종 결론 내리기 있습니까? 이거 뭐 의미할까요? 문제 해결력 및 의사 결정력. 역량으로 갔을 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없어? 말해줄 수 있잖아요. 선생님 탐구학습 모형에서 정보 수집 및 처리 있습니까?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정보 활용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같이 뭐 해볼 수 있다. 역량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쓰면 그 말이야. 비판적 사고력 같은 경우는 문답학습으로 많이 물어봅니다. 무슨 학습? 문답 학습으로 많이 물어봐. 문답법. 자, 그 다음. 여러분 이제 1페이지는 교수학습 모형과 서로 뭐하더라? 연관짓는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 보실래요? 지금 2페이지가 별표지가 굉장히 많죠. 2페이지. 거긴 8페이지고 2페이지 보시면 선생님들 사회과의 본질 모형 있습니까? 이건 어떨 때는 사회과 교육 모형의 전통, 사회과를 보는 관점 여러 가지 말로 되는데 시민성, 사회과, 반성적 탐구가 각각 4번씩 출제가 됐습니다. 얘들은 같이 묶어서 나와요. 근데 사회비판 개인 발달 한 번 나왔죠. 그건 뭐 때 그랬냐면 오지선다형 객관식일 때 한 번씩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 시험은 시민성, 사회과, 반성, 탐구가 같이 돌아가며 나오는 거 알겠죠? 의외로 초등에 많이 난 게 뭔지 아세요? 최근으로 한다면
가장 최근에 많이 나온 게 시민성 전달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초등이다 보니까. 그럼 시민성 전달의 목표는 뭡니까? 애국적 시민이야. 맞죠? 강조하는 게 뭐죠? 전통적 문화유산. 이걸 제일 많이 물어봤습니다. 우리 지역에 문화유산 있잖아요. 장점, 전통의 가치와 신념체계 전달. 단점에 뭐가 있을까? 맨 밑에. 흥미와 관심 소홀 있어요, 없어요? 이걸 반성적 탐구 모형의 내용의 화살표. 내용으로. 그러니까 반성 탐구 모형은 이러한 흥미나 학생 흥미 소홀 했다는 문제점을 뭐 할까?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관심과 문제, 실생활에 직면하는 문제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사회과학 모형은 무엇을 교주는 게 목표일까요? 꼬마 사회과학자예요. 그러니까 꼬마 사회과학자라면 무슨 말일까? 학생들이 이꼴 사회과학자.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용. 내용은 두 가지가 들어가야 돼. 뭐가 무엇? 탐구력과 지식이야. 사회과학의 탐구학식은 가로에서 뭘 말한다? 탐구력이 사회 탐구력. 그럼 탐구력이 뭐예요? 말해보십시오. 탐구력이 뭡니까? 가설을 설정해서 검증하는 거 탐구 맞죠? 쓸 필요는 없고. 그럼 사회과학적 지식이란 말 있어요? 이건 브루너의 지식의 구조죠. 그럼 적어봐. 지식의 구조. 사실, 개념, 원리, 일반화 맞습니까? 당연히 무슨 학습일까? 탐구 학습이 되겠죠. 밑에. 장점, 기초 지식과 개념 일반화 맞습니까? 근데 단점 봐봐. 단점. 실제 문제 활용하는 데 한계. 즉 가치 중접 탐구는 사회 문제가 어렵다. 밑줄 딱 그날. 이게 단점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반성적 탐구형의 내용은 뭐였는데? 실생활 문제였잖아요. 결국은 사회과학 모형도 지식 만드는 실생활 문제라는 데 한계가 있다 없다? 있다. 이 사회과학 모형에 있으면 적어놔요. 다시. 신사회과 운동이란 말이에요. 사회과학 모형 무슨 운동? 신사회과 운동. 이퀄 무슨 중심 사회과? 학문 중심 사회과입니다. 그러니까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 어디에 선생님 적용된 거야? 사회과에 적용되는 건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요거 충분히 무엇하고 접목시켜서 묻기 좋을까? 신변 지역학습이야. 선생님 신변 지역학습이 신사회과 운동으로 등장한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럼 예를 들어 또 적어놓고 왜 신변 지역인가 또 애매할 수도 있잖아요. 신변 지역학습의 예 보면 선생님들 어떤 거 생각할 수 있을까? 전남 담양. 적어나 전남 담양. 효동이 전남 담양이 뭐가 발달되어 있어요? 대나무. 전남 담양 죽제품 산업. 그러면 선생님 이거 가로해가지고 자연 환경과 이를 이용한 산업 발달.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우리 지역의 특징을 자연 환경과 이를 이용한 산업 발달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이게 있으면 탐구학습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신변 지역학습을 가지고 뭘 물어볼 수 있다? 사회, 과학 모형을 물어볼 수 있다, 없다? 있죠. 선생님 그러면 다시 내용 봐봐. 내용에 브루너의 쌤들 지식의 구조 있습니까? 지식의 구조 있죠. 그럼 이 사실, 개념, 원리, 일반화 쭉 나와 있잖아. 우리 브루너의 지식의 구조가 갖는 특징이 있습니까? 특징에 보면 선생님들 기억나는 게 있어요. 지식의 구조가 갖는 특징에 무슨 원리가 있을까요? 계열성이,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 있잖아. 지식 구조는 우리가 EIS도 있고, 그치? 그 다음에 지식의 구조를 조직할 때는 뭐에서 뭘로? 쉬운 거에서 무엇? 어려운 거. 동일한 지식이 뭘까? 반복. 심화가 되지. 무슨 교육과정? 그렇지. 나선형 교육과정이에요. 이것도 시험에 나왔잖아요, 선생님들. 사회교육모형과 무엇과의 관련성? 나선형 교육과정 나왔죠. 그러면 뭐 아직 안 나왔을까? 지역이야, 지역화. 신변 지역학습과 사회과학모형이 안 나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 관련성 파악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선생님들 교과, 학문, 경험이라고 되어 있죠. 교육과정들. 보여요? 자, 반성적 탐구용은 뭘 길러주는 거야, 선생님들? 합리적, 의사결정력이죠.
근데 합리적 의사결정력은 또 무엇과 유사 개념일까요? 맨 밑에 반성적 사고력과 유사합니다. 각주 맨 밑에 봐봐. 가로 1번 맨 밑에 반성적 사고력과 탐구력을 혼동하면 안 돼. 탐구력은 뭐였지? 사실이었죠. 반성적 탐구력은 맨 밑에 봐봐. 실생활 문제상을 인식하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사실 문제 또 무슨 문제? 가치. 그래서 사실, 가치야. 사실과 가치 문제를 검토 분석해서 결론을 도출한다. 그걸 제공한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사회 비판 모형은 뭘 강조합니까? 정의와 평등 실현. 그래서 사회 불평등과 차별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는 겁니다. 이 방법을 보시면 두 번째 줄 비판 및 대안 제시 및 경험이 가능하단 말 있습니까? 그럼 여기서 장점에 중요한 말 있잖아. 무슨 사고력을 신장할 수 있다? 그렇지. 비판적 사고력 및 대응력.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력이야. 이 측면 비판적 사고력 중요해요. 그 다음에 거기 개인 발달 읽어보십시오. 자, 이 부분도 그러면 사회과의 교수학습 모형과도 충분히 연관됩니다. 자, 그 다음에 3페이지. 사회과는 다른 교과에 비해서 내용 조직을 굉장히 잘 물어봅니다. 사회과에 내용 조직 나와 있죠. 자, 2009는 환경학대 나선형 연대기적 배열이 있습니까? 자, 근데 이 연대기적 배열이 2015에서 바뀝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2번 법, 2번 맨 밑에. 주제중심 접근법 있습니까? 이걸로 바뀌어요. 그럼 3번에 역사 봐, 역사. 역사를 보면 3, 4학년은 뭘 강조했다? 지역사를 강화했습니다. 자, 5학년, 6학년 있습니까? 옛 사람들의 삶과 문화, 사회의 새로운 변화, 오늘날의 우리 정치, 경제 발전. 인물사, 문화사 중심의 무엇? 주제사도 접근력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러면 연대기가 뭘로? 주제로. 알겠죠? 그럼 2번 문제가 경인교대 문제입니다. 2번에 연대기적 배열하고 주제중심의 장점, 단점이 있어요, 없어요? 연대기적 배열은 역사적 발달 과정, 변천 과정을 알 수 있겠지. 주제중심은요? 특정 문제 주제 학습이 가능하겠습니까? 장점, 그러니까 서로 상대적인 거야. 이 교육과정 보면 웃겨요. 주제에서 어디로 가고, 연대에 다시 어디로 가고, 주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2015는 뭐다? 주제 중심이다. 자, 그 다음에 실제 시험은 환경학대와 나선형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환경학대 개념과 비판 있습니까? 이건 다 나왔었죠? 그럼 옆에 4번이 중요했습니다. 탄력적 환경학대란 말이 있어요. 자, 거기 기계적 환경학대법을 어떻게 해? 융통성 있게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기계적이라는 것은 이거야, 이거. 고장, 지역, 우리나라, 세계. 3, 4, 5, 6 기계적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뭘 강조한다? 융통성이더라. 탄력적. 그래서 지역이라는 건 뭐더라? 부분에서 전체, 유동, 복합적이다라고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환경확대법에 장점을 쓰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장점이 아니라 중심지를 공부하는데 또는 의식주를 비교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어디로? 세계. 학년은 몇 학년인데? 3학년인데. 여기에 이렇게 학습했을 때의 장점. 거기 보십시오. 일상생활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바탕으로 통합 접근이 가능하다. 다양한 스케일의 공간을 고려하여 교육 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는 말 있습니까? 꼭 알아두십시오. 그럼 거기에 제가 2015 개정 3, 4학년에서 탄력적 환경학대법을 강조하고 있는 단원을 모아놓은 거예요. 요건 좀 전에 성취균에서 봤어요, 안 봤어요? 봤었죠? 다시 꼭 복습하십시오. 다시 왼쪽. 나선형 교육과정의 원리 있습니까? 그래서 이 나선형 교육과정 원리는 사회과에 우리 2015 개정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지? 핵심 개념 그 다음에 일반화된 지식으로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나선형 주장한 거 맞죠? 그래서 나선형 학제적 개념 교육과정이란 말이 있습니까? 자, 거기 개념 선택의 밑줄, 그 다음에 유치원에서 상급학교 수준의 밑줄, 유치원 상급학교. 선생님, 그러면 여기서 유치원에서 상급학교 하면 우리 내용책 옆에서 뭐 기억날까? 3, 4, 5, 6 쭉 나눠지게 할 거 아니야. 여기에 뭐가 있어? 내용 요소가 있지.
그럼 내용 요소가 계속 반복 심화가 돼야 한대요. 반복 심화가 되게. 그리고 거기다 보면 지속적 반복적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계열성이나 성장 단계 발달 학습 내용 관계될 수 있더라. 유의미 학습이 가능하더라. 단점. 중복 반복으로 비춰줄 수도 있더라. 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통합의 원리 2015에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어떤 식으로 통합이 이루어진가 봐야 되겠죠. 이건 뒤에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화의 원리 있습니까? 객관식일 때 나왔었죠. 그러니까 주로 몇 학년 이런 지역화를 많이 할까? 전 학년에서 할 수도 있고 3학년이나 4학년이 많이 하겠죠. 그럼 지역화라는 것은 우리 지역의 자원과 소재를 활용하여 내용을 뭐하더라? 구성한다는 말이 있습니까? 자, 그러면 지역의 자원과 소재의 밑줄. 요거 뒷부분에 선생님들 지역사의 자원 소재와 소재 했을 때 뭐 장점이 뭐냐 쭉 나오잖아. 그리고 지역화는 내용의 지역화가 뭐하고 방법. 이게 선생님들 뒤쪽에 지역화의 유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지역학습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어가 혼동돼요. 왜 그러냐면 뒤에 신비한 지역이라는 거 또는 지역사회 학습이나 또는 향토학습이 있었죠. 요거와 영어가 동일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보기에 선생님 주어져야 돼요. 시험은 내용과 방법의 지역화로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지총이 이걸로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지역화의 유형과 지역 학습의 유형이라고 용어를 나눠놨다고 그랬죠. 근데 그 다음에 올 때를 보면 이제 짬뽕 되어 버렸습니다.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으니까 주어져야 돼. 어쨌든 내용의 지역화는 뭘까요? 사랑해야 할 장소로서. 이게 3학년부터 4학년 1학기에 주로. 우리 지역의 현상 그 자체를 공부하는 거야. 방법은요. 지역의 학습에 뭐가 될까? 수단이야, 수단. 그래서 이 사회화세 지역의 사실과 현상 중에서 교육과정에 규정된 내용에 적합한 것들만 다루더라. 자, 넘기십시오. 4페이지. 지금 4페이지는 2015 개정을 설명하는 건데 그냥 빨리 한번 어떻게 바뀌었냐 한번 봅시다. 자, 2009, 2015 영역, 개념, 지식, 내용에서 기능 맞습니까? 자, 밑에 다시 4번 봐, 4번. 4번에 보면 결국은 오른쪽에 4번. 결국은 선생님들 교과 역량으로 지식, 기능, 가치, 태도가 통합되어 발휘될 수 있도록 능력이다 말 있습니까? 교과 역량. 그럼 내용 체계표는 뭐가 뭐가 반대에 있더라? 지식과 기능. 그럼 가치, 태도는 어디에? 성취, 기준이라고 있습니까? 결국은 성취 기준에 보면 뭐뭐 다 있을 거야. 지식, 기능, 가치, 태도야. 그럼 넘겨서 5페이지. 사회과에서 성취 기준 보십시오. 맨 위에 교과를 통해 배워야 될 지식, 기능, 능력이라고 있습니까? 두 번째 줄 있어요, 없어요? 있죠. 2015 개정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교과를 통해 배워야 될 무엇? 내용에 딱 동그라미. 이후에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무엇? 능력. 그러니까 앞에서 이 말 기억나? 내용 요소 플러스 기능. 그래서 성취 활용 보십시오. 교과 수업 방향, 수업 계획 전개, 교과 내용 재구성, 융합 수업 전개 활용, 평가 준거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선생님들 통합할 때 성취 기준 간에 통합해야 하네요. 굉장히 두 번째 교과 간 연계 융합 수업 계획의 전개라는 말이 있습니까? 이게 국어과에서도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그 다음에 평가 준거란 말이 중요해. 거기 밑에 평가 기준 봐봐. 평가 기준. 바로 밑에.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 도달한 정도를 뭐로 나눈 거야? 상, 중, 하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그러면 4번 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단원이 있고 중단원이 있죠. 그리고 그 옆에 뭐가 있습니까? 교육과정 성취 기준. 그리고 상, 중, 하 있습니까? 그건 뭐가 되는 거야? 평가 기준. 그럼 평가 기준의 가로, 성취 기준의 가로. 표가 제시되면 뭔지 알아야 되지. 그 선생님들 이런 이명사 기억나세요? 실제 시험에 학생의 이 대답을 보니까 중이야, 중. 중을 보고 뭘 쓰라고 했을까? 대답을 보고 중, 평가 기준을 쓰라고 막 이런 문제 있었습니다. 이게 지형이지, 지형. 지형에서 그런 문제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표 자체, 머릿속으로, 성취 기준이 나오면 성취 기준이 뭐에 준거가 돼? 평가, 준거. 그럼 다시 평가 기준의 의미 다시 봐봐. 3번에. 평가 활동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실적인 무엇?
기준으로서 두 번째, 뭐뭐로 구분할 수 있다? 상, 중, 하. 평가 기준 활용, 성취 기준 도달 정도 판단 활용이 있습니까? 또는 관련 학습 정보 제공 및 학생 수준을 그런 수업 설계에 활용할 수 있고. 나와 있죠? 모든 교과가 선생님 동일해요. 그러니까 2015든 2009든 매년 빠지지 않고 나올 게 뭘까? 성취 기준 쓰는 것은 매년 빠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선생님 중요합니다. 그 다음 8페이지. 8페이지는 선생님 제가 왜 지금 7페이지 6페이지 봐야 되겠구나. 6페이지 봤죠? 6페이지에서 거기 우리 1번, 2번, 3번 봤었죠? 4번 국가사정 요구사항으로 뭘 강조한다? 영토나 또는 통일교육 강조하고 있구나 라는 거 보시고 넘겨서 7페이지 보시죠. 좀 전에 제가 무슨 원리 중요하다고 그랬지? 통합 원리 기억나세요? 그러면 성취 기준도 뭐 할 때 활용하더라? 통합할 때 이용한다는 말 있습니까? 거기 2번 봐봐. 중주대 내에서 성취 기준 간 통합이 있습니까? 3번은요. 성취 기준 내에서 통합적 접근이라고 있어 없어? 그럼 1번은 대주대 내에서 중주제 간의 통합이 있습니까? 거기 3, 4항은 예시 봐봐. 대주제가 우리 지역이 어제 어느 뒤죠? 중주제는요. 지역의 위치, 우리 지역의 역사, 공공기관 주민 참여 있습니까? 그럼 지역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지리, 역사, 정치, 경제를 종합적으로 뭐하더라? 파악한다 맞습니까? 이런 통합을 뭐라고 한다? 대주대 내에서 중주제 간의 통합이야. 그 옆에 중주대 내에서 성취 기준. 얘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대주제 뭐죠? 다양한 생활. 중주제는요. 생산과 교환이라고 있습니까? 일반 사회하고 뭐하고? 지리를 했으면 짬뽕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과 소비의 경제활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 간의 물자, 교환, 경제, 교류, 상호 의존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생산, 소비, 경제활동 이 부분이 어디 갔어요, 여러분들? 일반 사회라면 지역 교류는 뭐가 돼? 지리. 이렇게 쓰면 통합할 때. 그러니까 앞으로 문제도 뭐 할까요? 한 영역만 안 물어본단 말이에요. 일사하고 지리를 뭐 할 수 있어? 통합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굉장히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생산과 소비에 관한 사회 공간적 접근이라고 있죠. 그 다음에 성취 기준 내에서 통합이라는 것은 5, 6학년 거기 읽어보시고 자, 1번, 2번을 중심으로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8번. 8번은 제가 지도서 총론에서 왜 이 부분을 쓴 평가 방법을 모아놨냐면 적어놓으십시오. 과정중심 평가. 2015는 무슨 평가입니까? 과정중심 평가 맞죠? 그러니까 과정중심 평가이기 때문에 모든 교과에서 평가 방법을 이렇게 한번 봐야 돼. 그리고 성취 기준을 볼 때 이제 맨 마지막이 뭐야? 항상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이었죠. 거기에 여기에 있는 것들이 활용된다 안 된다? 활용이 되고 있다 쓰면 그 말이에요. 근데 막 그 토론법이나 이런 것들이 평가가 사회는 뭐하고 겹쳐버리는 게 많을까요? 수업 기법과 많이 겹쳐요. 그러니까 프로젝트의 수행평가를 해라 또는 뭐라고 그랬죠? 토론해라. 포트폴리오로 나와 있었죠? 그래서 수업 기법을 다시 볼 겁니다. 여기서는 7번 포트폴리오 보십시오. 포트폴리오. 모든 교과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선생님들 다 포트폴리오입니다. 아래 세 번째 줄 봐봐. 어떤 주제나 분야에 대해 학생과 관심의 능력, 수준, 성장 정도, 노력, 성취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6번에 연구 보고서 있습니까? 두 번째, 연구 주제, 문제, 3, 4명으로 소집단, 주제나 정보 자료 수집, 분석 처리, 보고서 작성, 평가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토론법은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아래의 세 번째, 분석, 비판, 문제, 의사소통, 협동, 사회성이 있습니까? 중요한 건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수업 기법에 뭐가 중요할까? 토의 학습성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도 비판적 사고력이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들어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토의 토론하는 장면을 주고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 9페이지. 매년 사회과의 시험에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문제 해결, 탐구, 의사결정, 개념학습 쌤 돌아가면서 나오죠. 올해 임용이 뭐 나왔습니까? 초등은 탐구 나왔고 초특은 의사결정 나왔습니다. 그 전에 또 뭐 나왔을까? 초등 뭐 의사결정학습 나왔고 또 찬반 논쟁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돌아가면서 뭐 할까? 잘 나오는데 가장 안 나왔던 게 문제해결 학습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문제해결 학습이 초등 문제에 나왔을 때 탐구 문제와 문제해결 학습의 문제의 차이점을 쓰라는 게 초등 문제입니다. 초특 문제에서는 잠정적 가설 수립이 있습니까? 요거 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문제해결 학습이 2015에 성취균 읽어봤을 때 명시가 되어 있었죠. 아주 중요해. 자, 문제 원인 하기 위해서 뭐 한다? 선생님, 브레인스토밍이란 말 있습니까? 창의적 사고력 맞죠? 그 잠정적인 뭘 수립하고? 가설의 동그라미. 자, 그러면 그 옆에 탐구학습도 뭐가 있어요? 가설, 동그라미. 탐구학습의 문제의 동그라미. 문제해결 학습의 문제의 동그라미. 문제해결 학습의 정보 수집의 동그라미. 탐구학습의 정보 수집의 동그라미. 동그라미 한다는 것 선생님들 얘네들은 다 뭐 해봐야 되니까. 그렇지. 지금 비교해봐야 되니까 선생님 동그라미 해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탐구학습 맨 마지막에 결론 있으면 결론. 그럼 이거 문제해결 학습은 뭘까요? 문제 해결과도 관련될 수 있어요, 없어요? 좀 뒤에 비교할 겁니다. 그러면 문제해결 학습의 문제 원인, 정보 수집, 해결, 대안, 문제 해결 정리. 문제 해결 학습은 무슨 교육과정에 근거했을까요? 문제 해결 학습은. 그렇지. 경험 중심 교육과정입니다. 탐구 학습은요?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에요. 그리고 해결, 대안, 정보 수집에서 해결, 대안 제시할 때도 해결책에 대한 무엇? 브레인스토밍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평가해서 행동 계획 정리 보고, 탐구 학습, 탐구 문제, 그 다음에 가설은 잠정적인 뭐다? 결론, 탐색, 가설을 정교하고 그 밑에가 중요해서 탐구 계획 수립. 요거 발문 많이 물어봤잖아. 어떤 자료를 수집할 것인가. 그래서 수집 처리, 결론 및 무엇? 일반화, 밑줄, 일반화의 밑줄. 올해 임용고사에 일반화된 지식을 쓰라고 그랬습니다. 그 전에는 가설 설정 물어봤죠. 또 탐색의 단계를 선생님들 발문 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문제 파악 단계에서 탐구 문제의 성격 물어봤죠. 아직 한 번도 안 물어본 뭘까요? 정보 수집 및 처리 단계가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요게 선생님 이게 있어요. 탐구학습을 비교해보면 정보 수집 및 처리가 용어가 맨날 바뀌어. 어떨 때는 이것을 증거 제시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입증이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보 수집 및 처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2009에는 뭐로 나왔을까? 정보 수집 및 처리로 나와 있어서 이렇게 제시해 놓은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의사결정학습 있습니까? 여기도 결정할 문제의 밑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 여기서 중요한 건 체크하십시오. 왜 뒤에다 하니까요? 그 다음에 지금 또 거기 보면 대안 개발에서 사실하고 무엇? 가치.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시험에서. 사실과 가치를 구분하는 것은 의사결정 아니면 뭘까요? 찬반 논쟁에서 잘 물어봅니다. 찬반 논쟁. 그러니까 이거 선생님들 그 선산 그 산소 없앨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니까 경제적 이익이 중요한가 조상에 대한 보호가 중요한가, 이걸 고민하는 건 뭐였습니다. 사실의 가치야. 가치 이런 거야. 그럼 그 다음에 평가 기준 작성에서 대안 평가 있습니까? 그럼 이거야. 그러니까 최종 결정에 결론 내리기 있어요. 이게 좀 전에 의사결정 맞죠?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중등에서. 의사결정을 하려면 장단점을 평가해야 되겠지. 이게 없어요. 그냥 대안 제시하니까 의사결정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사결정의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물어봤어요. 그래서 가능한 대안 개발이 있습니까? 그 당시 문제가 이거였습니다. 내 의견은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냥 유명 의사의 의견 또는 엄마의 의견, 정부의 의견만 제시하고 내 의견은 안 했어. 그러니까 문제점, 가능한 모든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대안을 선택했는데 뭘 고려하지 않았다? 장단점을 고려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알겠죠? 요번에 초특에서는 그냥 섞어놓고 순서 재배하는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종 결정이 있습니까? 행동 계획 수립이 하살표 행동. 그러면 뭐가 될 수 있을까? 사회 참여력이야 이제. 행동이니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2번 탐구학습 모형 있습니까? 2번 있죠? 적어놔. 사회과학 모형이라고 적어놔야 되겠죠. 탐구학습 사회과학 모형. 탐구력 맞죠? 의사결정학습은요? 반성적 탐구 모형이라고 적어놔야 되겠죠. 합리적 의사결정력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자, 4번, 5번이 개념학습이죠. 실제 소수자의 개념을 가지고 원형과 상황 모형을 시험에서 물었었죠. 그러나 실제 이 부분은 속성 모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4번에 속성 모형 있습니까? 그럼 요거 우리 좀 전에 강론 공부할 때 각각의 개념을 공부했어 안 했어요? 개념 공부했었죠. 그때 속성 모형 확인할 수 있는데 두 번째가 속성 제시 있습니까? 속성 제시와 그 다음에 무엇? 정의. 이게 중요한 거야. 속성은 선생님들 정의할 수 있어야지만 결정하고 뭐하고? 일반을 나누고 긍정하고 뭐하고? 부정. 요거 시험에 잘 나오죠. 정치인과 정치활동이 아닌 것. 경제활동인 거 아닌 거 구분하는 거. 그 다음에 가설, 검증, 관련 개념. 선생님 개념 간의 위계구조 있습니까? 여기서 이제 개념도가 나오겠죠. 선생님 개념 간의 위계구조 하면 대표적으로 뭐 기억나요? 경제활동, 생산분배, 소비, 상위 개념 그 다음에 무엇? 하위 개념 맞죠? 생산분배, 소비는 무슨 개념이고? 동의 개념이고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용, 평가. 그러니까 이 개념은 실제 강론과 다 뭐에 접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기십시오. 10페이지. 논쟁 문제 수업 있습니까? 여기서도 문제 확인해서 무슨 문제? 논쟁 문제의 미추. 그 다음에 가치 문제 확인. 제일 중요한 건 분석입니다. 분석에서도 보면 용어의 명확화, 사실의 경험적 확인, 가치 관리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그 옆에 그 논쟁 문제의 성격 보실래요? 바로 2번에 거기 이런 말 있습니까? 사실가치가 혼재된 문제, 사회 다수의 영향, 찬반이 대립된 관점이 있습니까? 요거 주고 논쟁 문제 쓰라 그랬죠. 근데 그 밑에 봐. 논쟁 문제는 보통 3개의 불일치야. 사실가치 용어 있습니까? 맨 아래. 그럼 거기 봐봐. 이제 결국은 분석에서 뭐에 명확하게 그러니까 용어를 명확히 해줘야 돼. 그 다음에 뭐의 확인? 사실의 경험적 확인 있습니까? 그 다음에 가치 갈등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가치 갈등의 기준이 뭐예요? 우선 가치를 정하는데 기본적인 가치, 사회적 가치인가를 비교 분석한다 그랬지. 어떠한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덜 침해하는가. 그래서 거기다가 인간의 뭐라고 적어놔야 돼? 존엄성이라고 적어놔야지.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 그 다음 비슷한 다른 경우 비교, 대안, 모습, 결과 예측. 또 선택 있습니까? 그러니까 의사 결정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 이건요. 이게 사회까지 요거 논쟁 문제를 주고 사회과를 보는 관점을 볼 때 애매모호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치를 선택할 때에 사회의 기본적 가치이기 때문에 기본적 가치를 선택하기 때문에 질서유지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이야. 그런 측면이라면 시민성 전달이 강해요. 근데 어떤 대안을 선택한다는 측면을 강조하면 의사결정력이 강합니다. 자, 그럼 그 옆에 봐보세요. 문제가락습과 탐구학습의 비교 있습니까? 문제가락습은 일상적인 문제, 학생이 경험하는 문제 맞아요? 탐구학습은요? 과학적인 문제.
과학자가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증명할 수 있는 문제예요. 가설, 문제가 있으면 뭘까요? 문제의 원인에 대한 잠정적인 무엇? 해결책이야. 탐구학습의 가설은 뭘까요? 가설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검증할 수 있는 뭘까요? 사실 문제예요. 증명하려면 자료를 뭐 해야 돼? 수집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과학적 객관적이 맞습니까? 탐구학습에서. 그럼 결론에 탐구자의 가치가 개입되면 될까 안 될까? 가치 중립적입니다. 근데 문제결학습의 어떤 대안을 선택할 때에는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될 수도 있겠죠. 가치 판단. 자료는 일상적 자료와 정보. 의사결정의 문제는 개인적, 사회적 문제 맞습니까? 사실가치 혼재 맞죠? 논쟁은 차이가 있으면 뭐가 있을까? 개인적인 문제는 아니야. 논쟁은 뭘까? 공적인, 사회 공적인 겁니다. 찬반 의견 팽팽히 대립됐다. 실제 논쟁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왔었죠. 그러면 의사결정과 논쟁은 가치가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밑에 켈리야 하우드야. 가치학습이야. 있습니까? 실제 시험에 하우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켈리 있습니까? 켈리는 뭘 보면 될까요? 4번이 중요하겠지. 논쟁물을 다양한 식으로 가르치되 바람직하고 생각되는 방향에서 지도하는 신념을 가진 무엇? 공정형. 그러니까 선생님들 교사가 뭘 말해버리면 자신의 신념이나 가치를 표명해버리죠. 하우드에서는 토론을 하되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는 무엇? 공정한 의장형이라고 되어 있죠. 실제 시험에 의사결정학습과 하우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논쟁과 누구를 접목할 수 있어야 돼? 켈리를 접목해봐야 되겠죠. 자, 넘기십시오. 11페이지. 11페이지가 뭐냐면 11페이지가 기법입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교수학습 뭘 했죠? 모형을 했죠. 11페이지는 기법이야, 기법. 사회과 교육과정의 지역화 굉장히 출제반도 높습니다. 그럼 일단은 여기서요. 지역화의 필요성이 과거 임용고사에 나왔는데 지역화의 필요성도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뭐 할까? 교육론 참고도서가 바뀌니까 바뀌어버립니다. 2009는 시민적 자질, 사회탐구, 추상적 개념, 다양 교원의 전문, 자율성 확대. 그 밑에 지역화의 유형 중요해요. 선생님, 지역에 대한 이해, 애향심이 뭘까요? 향토학습이야. 그러니까 향토학습은 대표적으로 내용의 지역화 있습니까? 그걸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지역사회 문제결력 향상에 초점을 둔 지역화라고 지금 제시되어 있죠. 우리 지역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걸 뭐 하더라? 해결했으면 그 말이야. 그럼 이 지역사회 학습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야. 향토학습에서는 세 가지를 적어놔. 이해, 애정, 소속. 그러니까 향토학습에서 지역은 뭐다? 이해의 대상, 애정의 대상, 소속의 대상이야. 그러니까 선생님들 이거야. 고장을 사랑한다. 애정, 소속, 고장 주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갖도록 한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지역 사회학습 있습니까? 여기서 지역은 뭘까요? 학습의 자원처, 의사소통의 장, 참여, 실천의 장. 그러니까 지역의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자원을 뭐 할 수 있다? 활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지역 현안에 대해서 서로 뭐 할 수 있을까요? 소통할 수 있겠지. 의사소통의 장. 지역 문제 해결에 적극 뭐 해야 돼? 참여해야지, 참여. 참여, 실천의 장. 신변 지역학습의 지역은 뭘까요? 조사, 비교. 대표적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은 조사의 대상, 비교의 대상, 대표적인 무엇? 사례. 그러니까 쌤들 무슨 지역에 어떤 사람이 발달되었는가를 자연 환경과 서로 관련 지어보고 다른 지역과 또 뭐 해야 돼? 비교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무슨 학습? 신변 지역 있습니까? 지역 사례를 통한 원리 발견, 봐서주다. 여기는 쌤들
뭐과 연관제 볼 수 있더라? 신사회과 운동, 학문 중심, 사회과 맞죠? 지역 소재 교재와의 장점, 흥미 유발, 구체사고, 가치 학습, 스스로 문제 해결 가능하더라. 이거 받으십시오. 교재의 관점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체험학습 있습니까? 체험. 그러니까 2번 체험, 3번의 현장이죠. 현장학습이 2번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봐야 돼, 이제? 체험을 봐요, 체험. 선생님, 체험이라는 게 뭐야, 체험? 예를 들까? 체험학습의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현장학습과 체험학습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없어? 차이가 있어요. 그럼 체험학습은 직접 내가 가서 뭐 해보는 거예요? 체험해보는 거 맞죠? 현장학습은 가서 뭐 할까? 그냥. 그렇지. 보고 오는 거 맞습니까? 그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물론 공통점도 있을까 없을까? 공통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체험학습 예를 적어놔. 환경 지킴이, 문화재 지킴이, 또는 학생 자치 법정. 직접 해보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선생님들 목표 보실래요? 사회적 기능, 문제 해결, 의사결정, 의사소통, 협동력, 체득과 사회 참여. 목표가 뭐가 될까? 장점이 되는 거지. 체험학습. 현장학습 나왔으니까 패스합시다. 사료나 인물학습은 뭘로 물어봐요? 역사죠. 그치? 얘는 역사와 관련된 쌤 사료학습에서는 1차 사료하고 2차 사료도 있지만 역사적 사고력이 중요합니다. 연대기적 사고력, 탐구력, 상상력, 판단력 있습니까? 그러니까 2009에서는 연대기적 사고를 많이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내용 조직이 뭐였을까? 연대기적이잖아. 그러니까 역사책 맨 앞에 다 뭐가 들어있었을까? 연표가 들어있었어요. 연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역사적 상상력이 중요합니다. 역사적 상상력의 가로에서 감정, 이입적 이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화살표에서 추체험학습이에요. 추체험학습. 그러니까 이 추체험학습하면 옆에 인물학습 같이 가야 돼. 무슨 말이냐면 이거잖아. 내가 그 당시에 만약에 뭐 흥선대원군이었으면 어떻게 할래? 이게 바로 내가 누가 되는 거야? 흥선대원. 그러려면 그 당시에 뭘 알아야 돼요? 시제적 상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상력 시스템들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추체험학습으로 어떤 걸 많이 할까요? 역할놀이나 모의놀이를 많이 합니다. 직접 이제 뭐 해야 돼? 척합의를 세우고. 척합의가 선생님 궁금하세요? 오늘 수업 끝나고 어디 가면 될까요? 강원도까지 가요? 강화도? 강화도도 있지만 흥선대원군이 천주교 오는 것도 뭐였을까? 반대했죠. 오늘 강변북로 타고 월드컵 가기 전에 거기 천주교 있죠. 거기 한번 꼭 가보십시오. 거기 있잖아. 거기 이거 하고 절투, 그렇지, 절투산. 거기 가보면 있어요. 보면서 이게 흥선대원군 하면서 이 역사 사료 인물학습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인터넷 해보십시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 탐구력 있습니까? 지금 탐구할 때 사료를 근간으로 탐구하겠죠. 판단. 시험은 연대기하고 상상력이 제일 중요해. 그러면 사료는 1차가 있고 뭐가 있을까? 1차는 뭐였어요? 그 당시의 유물 저작물이에요. 그 다음에 2차는요? 2차적 사료. 나중에 만들어진 자료 있습니까? 그런 사료는, 중요한 건 사료는 누구 순위에 맞게 번하니까. 학생 순위에 맞게 바꿔줘야 돼. 그러니까 이순신의 난중일기를 뭘로? 어린이 난중일기. 이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걸 바꾸서 이걸 사료학습은 역사학자가 역사를 탐구하는 방법을 누구한테 경험시키자? 학생들에게 경험시키자 그 말이야. 6번 기법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죠. 이게 바로 뭐냐면 프로젝트야. 구안학습 프로젝트. 2015에서 은근히 많이 강조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사회과에서 프로젝트 하면 그 교육적 의미 있습니까? 장점이 장점. 요거 선생님들 실과하고 똑같아요. 흥미, 유의미한 학습 있습니까?
그리고 지식, 기능, 성향, 느낌, 상호, 보완이란 말이 있고 교사, 학생, 상호작용, 협동적 작용이 있죠. 통합. 요런 게 보기에 주어지면 무슨 학습? 구환학습. 프로젝트 맞습니까? 그럼 또 제가 이걸 한번 찾아봤단 말이에요. 2015 성취 기준에 프로젝트란 말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 거기 밑에 두 가지 3, 4라고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이 바로 2015에 제시된 성취 기준에 프로젝트가 명시가 되어 있는 거야. 우리 좀 전에 봤어요, 안 봤어요? 봤지 않았어요? 공공기관 주민참여 두 번째 줄 프로젝트법이나 무엇? 토의법을 활용하여 뭐 할 수 있다? 평가에 따라 되어 있습니까? 프로젝트법이나 토의법을 활용할 때에는 내용의 충실 타당도, 지역 문제 원인 파악 제대로 잘 이루어졌는가, 원인과 해결 방안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가에 유의한다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도 할 수 있겠지. 문제 해결 학습에 프로젝트를 서로 뭐 했을까? 짬뽕해서 물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둘 다 지금 공통적으로 우리 지역에 뭐 했어요, 선생님들? 우리 지역의 문제 해결이잖아요. 둘 다 안 나오고 빈도가 높아요. 선생님, 그 다음에 그 밑에 다양한 삶의 모습과 변화도 프로젝트 주제가 뭐였습니까? 인간, 자연, 공존하는 생활공간의 설계, 촌락 도시의 장점을 전충한 생활공간의 무엇? 설계라고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걸 다 무슨 학습할 수 있다? 프로젝트 학습이야. 올해 현장학습의 자료 수집 방법에 면담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전에 객관식에는 사례나 인물이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2년 전에 나왔던 게 뭐였어? 지도학습 도해력이 나왔었죠. 그럼 12페이지 보십시오. 그러면 별표는 다 되어 있죠. 제가 지금까지 기초를 총 막 나왔기 때문에 별표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2번 지도학습을 제외하고 극화학습이나 시사 토의학습은 아주 오래전 기출문제입니다. 반드시 나올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극화학습에서는 사회과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세 번째 줄 봐봐. 시뮬레이션 게임 있어요, 없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시뮬레이션 게임은 한마디로 뭐죠? 요거. 시뮬레이션 게임은 뭘까? 시뮬레이션하고 뭐하고? 게임을 짬뽕한 게 시뮬레이션 게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모의 놀이학습이라고 말을 하죠. 그럼 게임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규칙이니까 쌤 뭐가 있을까? 승패가 있어야 되겠죠. 도덕은 역할놀이를 잘 물어보죠. 사회는 시뮬레이션 게임을 잘 물어봅니다. 쌤, 요 시뮬레이션 게임이 사회과에 초등에 나왔을 때 뭐로 나온지 아세요? 지역사회 문제 해결 있죠.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시뮬레이션 게임을 합니다. A지역 대표자, B지역 대표자 10명 나와서 다이다이 토론해서 이긴 사람 뽑아요. 승패 규칙이 있습니다. 명칭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극화학습이 시뮬레이션 게임. 거기 밑에 봤습니다. 기법은 이해하고 학습에 될 밑줄, 개념이나 원리의 밑줄. 그 다음에 선생님들 감정 이입 능력이라고 있습니까? 이런 말들이 있죠. 선생님, 요거 기억나세요? 그 사회과에서 평가할 때 지식, 기능, 가치도 있죠. 가치, 태도 평가의 마지막에 두 번째가 뭐였을까? 친사회적 행동 실천력 말고 공감이란 말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걸 물어보려면 무슨 학습 많이 해야 돼? 역할놀이, 극화, 시뮬레이션 게임 있죠. 이걸 많이 하는 거야. 선생님, 그리고 이건 다 수단이잖아. 요걸 함으로써 학습해야 될 개념이 자연스럽게 학습해야 되겠죠. 그 예를 들어놓으면서 이거야. 요 개념도 가치도 들어있지. 가치도. 감정이입은 가치죠. 그래서 실제 임용에서 아주 오래전에 모의놀이 학습을 주고 선생님들 뭘 쓰라고 했냐면요. 학습 목표를 쓰는데 이 학습 목표는 어떤 측면에서? 지식, 기능, 태도 측면에서 학습 목표를 쓰는 문제가 한번 나왔습니다. 그럼 두 지역사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 문제가 뭘까? 쓰레기 매립장 설치 문제. 그래서 답이 뭐였냐면 지역 간의 갈등 문제가 무엇인지 말할 수 있다. 이게 뭘까? 학습해야 될 개념이야. 기능력은 뭘까요? 지역 간의 갈등도 함정을 해결할 수 있다. 기능력, 가치 태도. 갈등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한다. 이런 식으로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또 뭘 찾아봤냐면 이런 그 모의 활동이란 게 2015에 어디 나와 있는가를 봤거든요. 성취 기준에서 거기 봐봤습니다.
시장에 관한 역할놀이나 모의활동을 통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생산, 소비 의미를 파악하고 희소성의 경제활동 선택 문제 있습니까? 그럼 이제 봐봐. 시장, 소비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머릿속으로 시장, 소비의 개념. 그럼 이거야. 소비에서도 개념 두 개 짬뽕하잖아. 서비스도 사는 거 소비야. 그거 조심해야 되겠죠? 시장도 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시장이야. 문제 내기 좋죠? 이걸 뭘로? 모의놀이, 역할놀이로 충분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지도학습에서 도예력을 강조했다는 말 기억나시죠? 그럼 그 네 번째 봐봐. 공간과 자료의 시각, 자료, 그래프, 가공, 변환, 읽어낼 수 있는 여기까지는 이제 시험에 나왔었죠. 그리고 선생님, 지리적 사고력은 뭐가 있을까? 분포, 관계, 지역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야. 지도를 보고 어느 위치에 무엇이 있는가 알아내는 게 뭐야? 분포죠. 근데 분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계. 요것도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성취 기준에서 어디에 이런 말이 나와 있는가? 그 밑에 쌤들 초등학교 3, 4학년 우리 고장의 모습, 환경에 따른 다른 삶의 모습 있습니까? 거기 쌤 나와 있잖아. 사물의 입지, 경관, 배열, 공간, 인지라고 있어요, 없어요? 어디에 무엇이 있는가 알아보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또 거기 봐봐. 환경에 따른 다른 삶의 모습 있습니까? 거기 뭐 나와 있습니까? 도예력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있잖아요. 아래 두 번째. 무슨 사고? 관계적 사고 있어요, 없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에 이거예요, 선생님들. 도예력은 나왔죠? 그럼 도예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뭘로? 분포냐 또는 무엇? 관계냐 있죠? 그것으로도 더 자세히 물어본단 말이에요. 또 그 옆에 2015에 5, 6학년 보면 국토와 우리 생활 있습니까? 거기도 보면 옆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지도 그래프의 사실정보 파악, 관계 일반화 도출, 관계 확장이라고 위계적이란 말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도 보면 지도 사진 그래프의 다양한 공간 시각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 지식, 공간 분포, 지리정보 사이의 관계, 관계의 무엇, 확장. 그러니까 분포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무엇? 관계의 동그라미. 지리적 사고에서 뭐가 중요하다? 분포하고 무엇? 관계 있습니까? 3, 4학년 주로 이 두 가지 측면 맞죠?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선생님, 그리고 시사학습 있나요? 그러니까 시사학습이 우리 문제 해결과도 많이 연관되는 거 맞죠? 그럼 거기 제가 밑에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 2번에 교수학습 방법 나와 있습니까? 거기 어떤 말이 있습니까? 시사자료와 지역사회 자료를 적극 뭐해라? 활용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1번에 뭐 나와 있었어? 지역사회 자료가 1번에 나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건 지금 뭐야? 시사자료야. 그래서 왜 사회과에서 시사자료를 활용합니까? 왜? 맨 위에 봐봐. 새롭게 나타나는 정보, 사회 변화에 대한 자료까지 비추. 어디에 많이 나와 있더라, 이런 게? 신문. 이걸 활용함으로써 사회 변화에 대한 관심, 미래지향적 사고. 근데 그 밑에 봐봐. 정선 검토한 후에 누구의 수준에 맞게? 학생의 수준에 맞춰. 선생님, 그러니까 이거야, 선생님들. 우리가 동아일보라면 학교에서는 그냥 동아일보예요. 어린이 동아일보예요. 어린이 동아일보입니다. 그 다음에 활용할 때 모든 걸 현재 것도 대체할 필요가 없어요. 국내의 주요 정책은 국가, 사회적 차원, 그 다음에 시사자료, 사실 여부를 정확히 확인한 후에. 그 다음에 토의 학습 있습니까? 토의 학습은 뭐가 중요할까요? 고차적 사고력이 중요하다고 그랬지. 특히 비판적 사고력. 앞에서 나와 있었죠? 여기 고차적 인진력이라는 말 속에 비판적 사고력 또는 선생님들 토의에서는 비판적 사고력만 묻지 않고 메타인지도 물어봅니다. 메타인지. 어떻게 물어볼 수 있을까? 토론 과정에 나는 어떤 상황, 어떤 대답을 했는가, 적극 말을 했는가 생각해보는 거 있잖아. 또 뭐 또 물어볼 수 있을까요? 이 고차적 사고력 관련 지어서 대안을 당하게 제시했는가, 어떤 근거를 하나의 대안을 선택했는가, 의사, 결정력. 그러니까 토요일에서는 여러 가지를 물을 수 있다 없다? 여러 가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실제 임용고사는요, 거기에 든 장점이 있습니까? 장점을 보기해주고 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안 물어봐요. 토익범의 장점을 쓰라면 안 물어봐요. 답이 끝이 없어. 요걸 모아주고 뭐 할까? 토익법을 쓰라고 하겠지. 그렇지 않으면 토의하는 장면을 주고 뭘 쓰라고 할까?
고차적 사고력을 쓰라고 그래요. 어떤 고차적 사고를 길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평가에도 분명히 토의법이 있었어 없어? 있었죠? 자, 여기까지 해서 사회과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반드시 이것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사회 마치겠습니다.